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김범석 법무사님이 드디어 이제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의 개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실무 연수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법무사님은 바로 개업하셨잖아요. 네, 네. 개업 언제 하셨죠? 개업한 지 한 3주? 3주? 3, 4주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네. 법무사님인데 거의 뭐 연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개업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바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네, 뭐 그 어떤 고민도 없었어요. 네. 네, 일단 개업을 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1번, 뭐 개업의 고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번으로 좀 생각하셨던 게 뭔가요? 저는 제가 일하기 편하고 그런 이제 좀 24시간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이제 그러면 구하는 게 1번이요. 위치를 먼저 찾으러 다니셨나요? 그쵸. 네.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일단 사무실을 어디서 할까?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강남을 선호한다고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강남을 노래를 거의 계속 하셨는데 강남 어근방에 있는 서초동으로 가셨어요. 또 교대는 또 아니에요. 또 양재와 남부터미널 그 사이에 이렇게 서초동에 이렇게 서초동이라고 하면 또 교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애매한 곳에 개업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양재역이 제일 가까운 것 같고 양재역도 근데 막 되게 가깝지는 않죠. 한 몇 미터 됩니까? 걸어서 한 5, 6분? 그러니까 양재역이 좀 가깝죠. 한 4, 500m 됩니까? 그쵸. 그 정도 5, 6분 정도? 남부터미널은 멀죠. 걸어가기 남부터미널이 되게 걸어가기 좀 멀죠. 힘든가요? 네. 1km 되나요? 그쵸. 남부터미널은 걸어가기 조금 멀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범석 법무사님 사무실을 이제 가봤는데 거의 뭐 그냥 사랑방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위치를 선택하게 된 뭐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개인적인 이유들이 많았고요. 일단 저도 어차피 사무실에 대한 그런 뭐 노하우나 이런 거를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전수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일하기 편한 곳으로 그냥 갔습니다. 너무 손님한테 너무 맞추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 좀 맞아요. 집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치가 양재역, 뭐 제가 약간 홍보를 해드리면 양재역 1번과 2번 출구 그쪽인데 사실 법무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에요. 네. 약간 외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가정법원에 하려면 원래 약간 요쪽 7번, 8번 출구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아싸리 그냥 교대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좀만 더 가면 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걸어서 등기국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걸어서 가기 좀 애매하거든요.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 선릉, 역삼 뭐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곳이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저는 풍수지리 이런 것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 그 주변 뭐 어떻게 뭐 좀 산도 있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천도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셨는데 개업을 하시면서 사실 뭐 저랑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뭐 그냥 웃긴 말일 수 있지만 제 영향을 좀 받으셨다고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이런데 뭐 저도 가보니까 저랑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북 거치하는 방법,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그리고 사무실의 느낌이 사실 저도 그런 사무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저와 정말 비슷하게 그냥 자기가 일하기 편한 곳을 한 느낌이었고 김범석 법무사님 사무실도 사실은 밖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약간 아름아름 알아서 오는 그런데 좀 영향을 좀 받으셨나 봐요 진짜. 일단 이런 이제 집기 같은 경우는 선배들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쁘고 막 되게 뭐 좀 저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선배들 이렇게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그대로 그냥 쓰는 게 선배들이 그동안 편하니까 계속 써온 거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예민한 이번 방송에 가장 강력한 썸네일이 될 것 같은데요. 개업을 하는데 좀 비용이 어떤 비용이 좀 들던가요? 대충 예산을 한번 짜보면 뭐 일단 사무실 보증금 일단 가장 먼저 보증금 들고 보증금 들고 이제 협회 내야 되는
돈, 그 가입비? 예, 가입비 뭐 그게 이런 요즘 거. 얼마 정도 되셨죠? 일단 서울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포함해서 1,350. 그거 가지고 말이 많죠, 사실. 사실 네. 왜 이렇게 비싸냐? 네, 그렇죠. 예, 근데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나마 서울 중앙이 좀 저렴한 어디가 편이라. 비쌉니까? 뭐 경기 중앙은 더 예, 좀 더 비싸고 월 내야 되는 돈도 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생일 되잖아요. 네. 설날하고 추석 생일 때 좀 줍니다. 아, 예, 많이 줍니다. 거의 다 붙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저희 서울 중앙이요? 응. 와. 그래서 솔직히 한 10년 하잖아요? 예. 그건 다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다음부터는 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아까 가입비를 많이 내니까 약간 그런데 저도 생일 되는데 한 50만 원 주고 설날이라고 주고 오래 하면 할수록 추석이라고 주고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1,300 내줬잖아요. 한 20년 하면 좋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인터넷 이런 데서 좀 법보다 가입이 비싸다고 뭐라고 말이 많은데 오히려 더 받아요. 네, 그러네요.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시다 보면 네. 생일쯤 되면 받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가입비가 일단은 1,000 200 들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내야 되고 그다음에 월세 일단 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집기류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사야 될까요? 일단 컴퓨터는 좋은 걸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이제 컴퓨터하고 씨름하는 일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100 잡고 거의 200 잡아야 되는 게 100에서 저는 2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다 세팅 자체를 해서 하는데 한 한 200 정도는 잡으셔야 그렇죠. 좀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 좀 버벅이지 않고 지금 좀 편안하게. 지금 예산이 이제 보증금을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한 1,000이라고 하면 네. 지금 한 2,500 정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합기 하나 사야죠. 그렇죠. 이제 프린트를 사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복합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2대를 샀어요. 네, 그냥 일반적인 가정용 느낌으로 2대를 사놓고 한 대 렌탈 안 하셨고. 네, 렌탈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조금. 그렇죠. 예, 일이 많으면 뭐 하겠는데 아직은 좀 복합기 얼마? 복합기 일반적인 그런 거 팩스랑 뭐 이제 스캔되고 뭐 이런 거 되는 게 한 4, 50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면. 뭐 50 정도면. 예, 그 정도에 그리고 이제 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프린트. 예, 그런 거 한 2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짜잘짜잘한 거. 좀 책상. 이제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이나 그런 데를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조금. 사람들이 내 방을 하니까 좀 이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크게 손댈 게 없었어요. 깨끗했다고 애초부터. 예, 그러니까 도배도 잘 돼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쪽 사무실을 선택한 것도 있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네네네. 냉장고 앞에 붙어 있고 아무 때나 누구나 꺼내 드셔도 된다고. 네. 그러니까 아직 진상을 못 만나봤어. 뭐 정말 그런 거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인테리어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비싸게 주고 이제 인테리어 한 동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법무사는 그렇게 인테리어가 중요하진 않죠. 네네. 우리가 뭐 사무실 뭐 보고 왜냐면 사무실 안 보고 오거든요 일단.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지금 대충 보니까 한 거의 3,000 정도는 그렇죠. 조금 넉넉 잡아서 네. 초기 비용은 그 정도는 좀 써야 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한 2,500에서 한 3,000 정도는 그렇죠. 좀 든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비용을 초기에 이제 쓰면 충분히 사무실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서울에서 좀 많이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법무사 사무실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 5평에서 한 10평 사이면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혼자 처음에 할 때는 뭐 처음에 직원 한둘 놓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좀 어때요? 좀 뭐 강남 교대 이쪽? 강남 교대 쪽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네. 뭐 다른 이제 수도권은 정말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6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관리비 이런 거 좀 포함해서 못해도 100만 원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단독 같아요. 계약하려면 월세는 최소 그렇죠. 한 100 정도는 최소 100 정도는 잡아야.
근데 이런 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대나 이런 데 보면 네. 또 사무실을 또 빌려서 이렇게 책상만 빌리고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특히 교대 쪽, 그쪽 법원 근처에는 이제 합동 사무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좀 이게 근데 장단점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예민한 성격이라 좀 같이 막 이렇게 성격이 별로 안 좋군요. 네, 네. 이게 옆에서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안 돼서 예, 뭐 물론 좀 비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만 조금 저한테는 좀 안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 3천 정도가 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개업하셨을 네. 때 얘기고 또 이제 많은 동기분들이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는 거기서 이제 책상 하나 빌려서 초반에 개업하시는 분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입회비하고 월세가 거의 한 50만 원대로 거의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50에서 100 사이로. 네. 그렇게 되고 보증금도 몇백 수준이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책상도 거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내가 그냥 선배님이나 아니면 거기 공유 오피스처럼 네. 책상만 돼 있는 곳으로 하면 상당히 비용을 거의 절반 정도로 또 줄일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요즘은 꼭 스탠다드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그 법무사님들은 책상만 이렇게 빌려서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차이니까 그거는 많이 겪어 보셔야 이제 내 스타일에 맞는 거를 거기에 맞춰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우선 일이 먼저니까 예, 너무 또 근데 또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감안을 잘해서 중간을 찾는 게 예, 쉬운 듯 하지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법무사 신방이라는 브랜드로 저희들이 이제 법무사 이제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김범석 법무사님이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의 이제 그룹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서초 사무소로 이렇게 네. 이제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뭐 강남, 양재, 이제 서초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슬로건이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처음에 법무사가 되고 나서 좀 일하는 법무사, 좀 행동하는 법무사, 또 좀 젊은 법무사가 이렇게 직접 고객과 만나서 상담하고 일하는 좀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래야 법무사가 좀 발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무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정말 신박했고요. 일단 이름처럼 신박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선배님들의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또 옆에서 또 많이 또 끌어주신다고 얘기도 하시니까 또 슬로건도 이제 저랑 또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랑 맞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블로그를 보니까 지금부터 진짜 법무사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의 뭐 그런 상당히 그 포부에 찬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좀 어떤 법무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모든 업무 처리나 그런 거는 법무사가 직접 상담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도 법무사가 직접적으로 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법무사가 되고 싶죠. 사실은 이제 법무사 업계가 좀 명의대여도 많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법무사를 이제 찾았을 때 진짜 법무사를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업계를 좀 보면서 되게 안타까움이 많았고 이래서는 우리 업계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래서 제 슬로건 자체가 일하는 법무사, 행동하는 실무 법무사거든요. 근데 우리 김범석 법무사님도 나는 진짜 행동하는 법무사가 되어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하면 저기 명의대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되게 재밌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의뢰인들 이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되게 만나는 게 재밌고 그런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도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제가 봐도 김범석 법무사님 또 시험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그 많은 지식들을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평면으로 보다가 갑자기 3D로
쫙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이런 거였어? 글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공부했던 거를 그대로 써먹는 그 약간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범석 법무사님도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한 지식들을 써먹으면서 정말 그 진짜 법무사로 한번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보고 싶다. 네, 네, 이런 네.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나름 되게 뿌듯하고 네. 아주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김범석 법무사님이 영업도 되게 잘하시고 실무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 그 브랜드에 큰 아주 얼굴이 이제 얼굴이 되나요 이제? 저는 그냥 말만 하는 전 목소리고 얼굴인가요? 네, 비주얼을 비주얼로 악플 날리면 어떡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사업계에 새로운 어떤 좀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으니까 또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보시면 저희와 함께 앞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적어도 실망은 시켜드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범석 법무사님이 열심히 1년 동안 또 길을 닦아다 오실 테니까 나중에 김범석 법무사님한테 연락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김범석 법무사님이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하시면서 겪었던 또 실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방송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